안녕하세요 여러분, 파고다 중국어 HSK 전문 강사 조아라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4월 22일 시험을 대비해서 저랑 같이 4급 그리고 듣기 영역을 준비해 보도록 하실게요. 자, 일단 제가 크게는 지금 2개의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상황별 최신 빈출 어휘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중국 문화 상식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지난달 그리고 지지난달 우리 2018년 들어서 1월, 2월, 3월 시험을 거쳤는데 사실 듣기 영역이 조금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쵸? 단어들이 많이 어려우셨고요. 그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 저랑은 여러분 일단 정말 제일 기본적인 거 먼저 탄탄하게 다지고 가고요. 그 다음에 요즘 요런 게 좀 나오더라. 그러니까 요거 꼭 대비하고 가세요. 제가 봤을 때 요거 나올 것 같아요. 하는 걸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담 없이 보셔도 됩니다. 오늘 재밌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보시면 여러분 일단은 듣기 2부분 그리고 3부분을 먼저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2부분하고 3부분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보기가 일단은 4개가 주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보기를 보면서 일단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어떤 걸 잘 들어야 할지. 만약에 여러분 보기에 인물에 관한 인물묘사 형용사가 나와 있다면 아, 내가 들어야 하는 건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정보를 잘 들어야 하는구나 라고 먼저 유추를 하시는 건데 여러분 요번에도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인물 관련한 어휘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늘 많이 나왔었죠? 자, 근데 여러분 요런 거 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어려운 애들이 많아요. 자, 잘 따라오세요. 먼저有礼貌, 有礼貌. 사실 발음만 들었을 때 아, 리마오 저 알아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한자를 보는 순간 얼어버리죠.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그죠? 이해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다시 보시면서 有礼貌, 礼貌. 제가 일단은 礼貌 부분에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뒀는데 얘는 예의라는 뜻이죠. 그러면 앞에 여가 있으니까 예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不礼貌, 부정의 不를 사용해서 不礼貌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가 됩니까?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B를 보니까 很幽默, 很幽默. 여러분幽默 뭡니까? 유머러스하다. 그죠, 여러분? 외래어예요, 나름.幽默 하면 유머러스하다. 자, 그 다음에 C는 뭡니까? 很勇敢, 勇敢. 여러분, 용감하다. 그죠, 여러분? 용감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 보시면 让人感动, 让人感动. 자, 일단 感动. 감동, 그죠? 자, 감동하다라는 원래는 심리 동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지금 랑이라는 애가 나왔네요. 랑, 그렇죠? 자, 얘는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어떠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감정 동사 왔었을 때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하게 만들다라고 지금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얘네들 발음만 들으면 어느 정도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한자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이거 뭐예요? 나를 멘붕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단어들이라는 거죠. 자, 그럼 요거부터 탄탄하게 잡고 갈게요. 자, 다시 한번 예의가 있다는 뭐라고 합니까? 有礼貌. 만약에 예의가 없다면 没有礼貌 하셔도 되고 하나 더 不礼貌 하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B는 여러분 유머러스하다. 어떻게 말합니까? 很幽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의 용감해요. 어떻게 말하더라? 很勇敢. 자, 그리고 마지막 D로 여러분 깐똥은 그냥 내 기분을 형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을 감동하게 하다 让人感动 요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 가지 사실 앞에 주어가 뭐 어떤 일이 그 사람을 감동하게 만들다.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 그 사람을 감동하게 만들다 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감동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여러분 이번에도 인물묘사 어휘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난달에 시험을 보고 조금 놀랐어요. 그 전에는 그냥 좀 뻔한 인물에 관한 형용사, 인물을 묘사하는 형용사만 나왔었는데 일단 요거 좀 생소합니다. 그죠? 타이마후, 타이마후.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마후, 마후. 아실 텐데 마는 여러분 말 맞자고요. 후는요, 원래는 삼성이에요. 후, 근데 여기서는 결합하여 그냥 마, 후 경성으로 소리를 내죠. 자, 얘는 후, 호랑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뭐야? 이거 동물 얘기인가? 동물원 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 한번 해봤어요. 이게 그리고 저번에 기출로 나왔었고요. 실제로. 자, 보시면 여러분 얘는 말과 호랑이가 아니라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단어예요. 사람이 어떤데?
좀 대충대충 하고 이렇게 막 세심하고 꼼꼼한 게 아니라 좀 대충 대강 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마후하다고 합니다. 他这个人太马虎. 이 사람 되게 마후해. 그럼 왜 그 대강 그냥 설렁설렁 하는 사람이 마후일까? 살짝 얘기를 해드리면 예전에 여러분 어떤 화가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 좀 성격이 대충대충 대강 하는 화가가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호랑이를 그리려고 이제 호랑이를 막 그리고 있는데 잠깐 일 볼 게 생겼네? 그래서 잠깐 나갔다 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또 별 생각 없이 막 그림을 이어서 그렸는데 그게 글쎄 처음에 의도는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는 거였는데 나중에 별 생각 없이 다시 이어 그린 게 머리 밑은 말을 그리고 있었대요. 되게 기괴한 형태였겠다, 그죠? 그랬는데 그걸 보고 첫째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이거는 호랑이야? 했더니 응, 호랑이야.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이거는 말이야? 응, 말이야. 이렇게 그냥 대답을 했대요. 또 건성건성 대답을 했대요. 근데 첫째 아들은 산에서 호랑이를 보고 말인 줄 알고 내가 저걸 잡아서 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호랑이한테 달려들었다가 혼났대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여러분 말을 보고 호랑이인 줄 알고 놀라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역시나 또 혼났대요. 다쳤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마후한 사람이야. 그냥 대강대강 그렇게 꼼꼼하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건성건성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대충대충 하는 사람을 마후라고 했다고 합니다. 짤막한 이야기였어요. 이거 절대 안 잊으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시험장 가셨을 때 마후 하면 사람을 말해주는 인물에 대해 묘사하는 어휘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대강대강 건성건성하다. 자, 그 다음에 B 보시면 여러분 没学过历史라고 합니다. 요런 데서 한번 놀랐어요, 저는. 예전에는 그냥 뭐 예뻐요, 똑똑해요, 그 다음에 뭐 대강대강 건성건성해요, 그냥 요런 식으로만 나왔다면 여기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문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짧은 단문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봤더니 学 배우다. 그 다음에 历史는 뭡니까? 역사지요. 자, 여기에 동사 뒤에 过라는 애가 붙었으니까 역사를 배운 적이 있다. 근데 앞에 没라는 부정이 왔으니까 역사를 배워본 적이 없다가 되겠죠. 자, 그리고 C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자, 여기 放弃 放弃라는 애가 나왔습니다. 얘는 포기하다 하죠. 포기하다. 자,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나올까? 보통은 그 목적어 역할로 명사가 나와야 하는데 동사구가 나왔어요. 여러분 学钢琴 学钢琴. 자, 여기서 깡친 조금 어려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요거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깡친 뭡니까? 피아노지요? 그러면 피아노 배우는 걸 포기했다. 여러분, 여기서 원래는 명사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동사구가 목적어로 쓰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보기 해석하시는 데만 해도 꽤나 어려웠으리라 생각을 해요. 요런 문제 좀 대비해 주세요. 바로 전전달에 나왔었으니까. 자, 그러면 放弃学钢琴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이 피아노 배우는 걸 포기하다. 혹은 포기했다. 자, 그 다음에 D는요, 여러분. 요 단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생각보다 많이들 모르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约会 발음합니다. 约会. 자, 여러분 이约는요, 약속, 뭐 예약 할 때 그 약자네요. 그리고 회의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를 하는 앤데 회의하면 모임 회자지요? 그러면 일단 혼자서 뭔가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여럿이서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속을 해서 다 같이 모이는 거니까 약속이겠네요. 그죠? 뭐 동창들끼리 약속, 친구들끼리 약속,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有约会 뭡니까? 약속이 있다. 그럼 아무래도 주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조금 특이했던 애들, 제가 시험에 나왔던 애들 중에서 특이했던 애들을 좀 모아서 왔는데 마후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단어라서 한 번 더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긴 형태로, 단문 형태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묘사할 수도 있어요. 역사를 배워본 적이 없다. 자, 그 다음에 C 보시면 이렇게 동사구가 목적어 형태로 등장을 했네요. 放弃学钢琴 그러면 피아노를 배우는 것을 포기하다. 자, 그 다음에 D는 有约会 그는 혹은 그녀는 오늘 약속이 있다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인물묘사 어휘 한번 정리했고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카테고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행사 관련 어휘인데요. 행사. 그 전에는 사실 행사라고 하면 그냥 뭐 약속이나 그렇게 큰 행사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여러분 요 몇 개월 동안 제가 보니까 어떤 행사에 대한 명칭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왠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면서 자, 그럼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봤더니 艺术节
이수제. 뭡니까? 이수, 예술이지요. 자, 그리고 뒤에는 지혜로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요 지혜는 일단은 어떤 특별한 날, 중국은 여러분 춘절, 청명절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별한 휴일이나 어떤 홀리데이 같은데 이 지혜를 붙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성탄절 때도 절을 붙이네요. 근데 하나 더 어떤 페스티벌 있죠. 행사에도 이 지혜를 붙여요. 자, 그러면 예술에 관한 어떤 축제, 예술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수제. 자, 그리고 B는요. 国际电影节라고 하고 있어요. 국제 영화제.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는 그 국제 영화제. 자, 그리고 C는요. 记者见面会. 记者见面会. 자, 记者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자라는 직업 표현인데 이 뒤에 见面会라고 했으니까 모임 회자. 그러면 기자와 만나는 모임. 그죠? 자, 그럼 뭐 기자 발표회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요거 좀 강조하고 싶네요. 뒤에 나와 있는 招聘展览会. 招聘. 여러분 독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지요. 한자가 조금 어려우니까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招聘展览会. 뭡니까? 일단은 회의로 끝났으니까 모임이라는 거 예상할 수 있고요. 招聘은 자, 우리 모집하다 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모집 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모집하는 거죠. 즉 구인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사람 구해요. 일해줄 사람 구해요. 자, 그러면 이 구인 활동을 하는 전람회. 뭡니까? 채용 박람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도 취업난이 엄청 심각한데 중국도 요런 현상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박람회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뭐 듣기 그리고 독해 쓰기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招聘 꼭 기억해 주십시오. 招聘. 招聘 뭡니까? 구인. 그리고 뒤에는展览会, 전람회인데요. 이 회라는 글자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모임 혹은 행사라는 거 아실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채용박람회, 招聘 展览会. 였습니다. 자, 행사 관련 어휘 요 정도만 알아두고 가셔도 살짝 바뀌어서 나오는 정도니까요. 요 정도면 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빠르게 넘어가 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제가 도시 관련 어휘라고 했는데 요거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시험장에 직접 갔다고 생각하시고 A, B, C, D만 나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먼저 A에는 首都 베이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베이징만 보고서 베이징이라는 그 도시구나 하셨겠지만 또 베이징이 안 나오고 그냥 首都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얘는 뭡니까, 여러분? 수도라는 뜻이죠. 그 나라의 수도, 그죠? 자, 그 다음에 B는요, 쫑야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쫑야 뭡니까? 중앙아시아, 쫑야. 자, 그래서 중앙아시아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요런 표현들 조금 생소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C의 海边城市, 海边城市. 자, 여러분 뭡니까? 해변 도시. 자, 여기서 도시, 정시 잘 기억해 주시고 海边城市 했으면 우리나라 말로는 사실 해변 도시보다는 해안 도시가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아요. 바다에 근접해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는요, 有山的地方. 자, 여러분 여기 地方 하면 장소 혹은 뭐 어느 곳이라는 뜻인데 有山的地方 했으니까 산이 있는 곳 또는 산이 있는 장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쭉 봤을 때 수도냐, 어떤 국가냐, 해안 도시냐, 산이 있는 곳이냐, 그러면 저는 사실은 딱 어떤 장소명을 도서관이다, 뭐 아니면 학교다, 병원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보다 조금 모호했다고 여겼어요. 모호했다고 느꼈어요. 저는 좀 모호했다고 느꼈는데 이 사람이 어디 여행을 가려나? 리싱 혹은 뭐 리오를 가려나? 라는 예상을 조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장소 중에서도 도시 관련 어휘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도시 여기도 어떻게 보면 산이 있는 산에 근접해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있는 B에 있는 고지아만 빼고는 다 도시라서 일단은 도시 관련 어휘라고 해봤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계속 공부했었던 장소 관련 어휘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난이도지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행동, 상태 관련 어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요거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A에 있는 미루. 루는 다들 아실 거예요. 길 로자잖아요, 그죠? 근데 요 앞에 미를 붙였어. 그럼 뭐가 된다? 길을 잃다가 됩니다.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러를 붙였어요. 미루러. 뜻이 뭡니까? 길을 잃었다. 자, 그 다음에 B는요, 여러분, 링첸.
치엔으로 끝났으니까 돈이라는 거 아시겠고 링치엔 하면 거스름돈. 그러면 환 링치엔? 그럼 거스름돈을 주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거스름돈이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 더 잔돈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면 잔돈을 돌려주다, 뭐 잔돈을 바꾸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상황에 따라서 뜻이 조금 변할 수 있으니까 좀 유의 깊게 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C는요. 시오리. 여러분 수리하다라는 뜻이네요. 그럼 뭘 수리해요? 여기서는 지금 시오리 띠에나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저는 단골 문제로 이 얘기를 많이 해줘요. 학생들한테. 시오리 쯔싱처. 자전거를 수리하다. 자전거를 그렇게 수리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전거 좋아하죠, 중국 사람들? 자, 그럼 이 동사만 좀 보실게요. 시오리, 수리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D는요. 여러분 여기서 주유엔. 자, 요거 좀 강조하고 싶어요. 유엔 하면 일단 장소에 많이 쓰이는 한자인데 우리가 배웠던 장소 중에 여러분 이위엔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위엔 뭐였어요? 의원, 병원이었죠. 요거는 그냥 과감하게 이위엔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 이 쭈는요. 살다, 주거하다 할 때 그 쭈자인데요. 병원에 살아, 병원에서 지내, 병원에서 묵어 어떤 뜻이에요? 병원에 입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유엔. 그럼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다라는 이 동사 앞에 얘가 왔네? 그럼 여러분 얘는 더라고 읽으시는 게 아니라 또 동사 더라고 읽으시는 게 아니라 조동사로 때라고 읽어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때는 뜻이 뭘까? 뭐뭐 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입원해야 한다. 자, 그러면 하이까지 해석을 해서 더 입원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행동 상태라고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길을 잃었어요. 그 다음에 잔돈을 받거나 거스름돈을 받아요. 그리고 컴퓨터를 고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원해야 해요. 더 입원해야 해요. 아직 완치가 안 됐어요. 자, 여러분 A, B, C, D 모두 다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죠? 알 것 같으면서도 뜻이 조금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달라요 하는 단어만 모아봤으니까 얘네들은 꼭 알고 가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요거 건물 그리고 집 관련 어휘. 자, 보시면 여러분 TNT 많이 나오지요? TN 전기로 T 층계를 오른대요. 그럼 뭐겠어요? 엘리베이터가 되겠네요. 자, 没有 TNT 했으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B는요. 离火车站很近. 여러분 찐 했으면 근접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어디로부터 근접하대요? 火车站. 뭡니까? 짠이 붙었으니까 역, 스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고 기차역으로부터 가깝다. 그러면 어느 건물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C를 봤더니 对面有饭店. 对面하면 여러분 자 보세요. 对는 맞대하고 있는 거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다 라든지 맞대하고 있어요. 그럼 맞대하고 있는 면에 즉 건너편에 饭店 식당이나 호텔. 얘는 식당이 될 수도 있고 호텔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식당, 호텔이 있다. 자, 그리고 D는요, 여러분, 1个月 2원. 왜 갑자기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1个月는 1개월이고요. 2원. 원 뭡니까, 여러분? 만. 숫자 만을 뜻하죠. 일십, 백천, 만. 그러면 이거 화폐 단위 유엔이 생략된 거 혹은 똑같은 뜻의 화폐 단위 콰이가 생략된 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A, B, C, D 쭉 전개를 봤을 때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리고 기차역이랑 가깝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식당이나 호텔이 있다. 그러면 어떤 건물이나 집, 장소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겠고 그러면 한 달에 10,000원, 월세가 10,000원이라는 소리죠. 2원 yuan 또는 2원 콰이. 그죠, 여러분? 자, 그러면 A, B, C, D를 딱 봤을 때 어떤 건물이나 집에 관련한 어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뭐 A가 그러겠죠. 나 이사 가야 되는데 이 근처에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여기 어때? 이러면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잖아.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저는 집 구한다 혹은 뭐 이사한다 이런 내용이 올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준비한 건 요건데요. 자, 이번에는 일부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일부분은 다들 아시다시피 자, 이렇게 문장이 주어집니다. 문장이 조금 길어서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문장을 읽고 OX 또 A 추어만 판단해 주시면 되니까. 자,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간단해요, 여러분. 중국 문화 상식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국 문화에 관련한 어떤 키워드들을 요즘 끊임없이 HSK에 내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쉬운 것만 골라와 봤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장청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제가 워낙 강조를 많이 해서
이제 장청 하면 만리장성이라고 바로 대답을 해요. 자, 만리장성입니다. 원래는 네 글자로 완리장청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냥 두 글자로 말해요. 장청. 여러분 이거 알고 나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명칭이잖아요. 그죠? 그냥 지명인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이놈의 장청이 뭐야?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쉬운 문제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면 사실은요 여러분, 자 여기 문제에서는 说话人 말하는 이가 화자가 对长城的春景很满意对什么什么满意 무엇 무엇에 대하여 만족한다 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만리장성의 춘경 경치네요. 그죠? 그럼 어떤 경치? 봄의 경치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들을 내용에서 막 만리장성의 그 봄의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 라고 예찬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만큼 이 장청이라는 애를 알고 있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근데 얘가 뭔지 모른다면 저게 뭐지? 사람인가? 동물인가?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바로 외워버릴게요. 장청. 장청 하면 만리장성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듣고 오실게요. 음원 한번 듣고 오시고요. 장청 잘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爬长城最好的季节是春天和冬天。春天可以欣赏到满山的花，而冬天能看到满山的雪花，景色都美极了。说话人对长城的春景很满意。 자, 여러분 듣고 왔는데요. 봤더니 자 스크립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내용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린 장청을 익히고 싶은 거니까. 자, 그래도 한번 해석은 해봅시다. 자, 봐 장청 했어요. 일단 동사는 봐를 썼네요. 봐 뭡니까 여러분? 오르다라는 뜻이죠. 오르다 혹은 뭐 등산하다 할 때도 쓰고요. 봐 장청. 자, 만리장성을 오를 때 最好的季节 季节 계절 그죠? 자, 그러면 만리장성을 오르기에 제일 좋은 계절은 是 이다. 언제요? 春天和冬天 봄과 겨울이다. 자, 春天 봄에는요. 거의 뭐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观赏 观赏 감상할 수 있다. 눈으로 볼 수 있다. 뭘 볼 수 있어? 满山的 화 뭡니까? 꽃 화자죠. 그러면 충만하대요, 여러분. 온통 다 가득 차 있대요. 산에 가득 찬, 산에 막 충만하게 피어있는 그 꽃들을 볼 수 있대요. 언제? 봄에. 자, 사실은 어치예죠. 게다가 이번에는 이제 겨울이네요.冬天 겨울에는요. 能看到 또 볼 수 있죠. 앞에서는 거의라고 했는데 여기서 능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겨울에는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뭘 볼 수 있어? 똑같은 형태인데요. 满山的雪花 이번에는 그냥 꽃이 아니라 눈설자를 써서 눈꽃을 볼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봄의 경관 그리고 겨울의 경관에 대해서 굉장히 예찬하고 있죠? 근데 어디에 봄 그리고 겨울 경관이에요? 장청. 장청, 그죠? 응.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景色都美极了 景色 역시나 경색, 경관입니다. 경치예요. 이 경치가 또美极了 굉장히 아름답다. 아름답기가 굳이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다. 라고 지금 예찬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아름답다는 만리장성 조금 알아두고 갈게요. 장청, 장청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만리장성 못지않게 매달 나오고 있는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이것도 중국 문화 관련한 상식으로 그냥 받아들이실게요. 이번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징쥐. 징쥐입니다, 여러분. 징쥐. 징쥐. 사실 저는 베이징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이 징쥐가 그렇게 낯설지는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이 징자가 베이징 할 때 그 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베이징더 징이니까 그럼 북경에서 제일 유명한 어떤 극의 형태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실제로 저는 베이징에서 유학하면서 이 징쥐 보러 많이 갔어요. 사실은 제가 보고 싶어서 봤던 건 아니고 저희 뭐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오시면 이걸 꼭 보러 갔습니다. 보신 분들 계세요? 되게 특이해요. 한번 꼭 보시길 강추. 자, 그럼 갈게요, 여러분. 이 징쥐 다들 아시더라고요. 경극 그죠? 되게 하이톤의 목소리로 막 노래 위주로 하는 것들 그죠? 어떻게 보면 중국 버전 뮤지컬이라고 할까? 자, 그럼 여러분 이 징쥐 꼭 기억하세요. 징쥐 뭡니까? 경극.
자, 그럼 경극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제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문제 난이도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목표는 이 문제를 풀자는 게 아니라 이 경극을 중국어로는 찡쥐라고 하는구나. 요거니까요. 그냥 마음 편하게 들으시고요. 일단 얘는 여러분 여기 문제를 보아하니 演出是哪天的 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1부분 문제가 아니라 얘는 2부분 문제니까 사실은 A, B, C, D에 지금 4개 보기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는 나 TN이라고 했으니까 어느 날? 그러면 어느 날 하는 경극인가요?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문제에서는 우리가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들었으면 언제 하지에 귀를 기울였겠지만 우리는 오늘 그냥 찡쥐에 대해서 알아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요 찡쥐 잘 들으세요. 자, 그럼 음원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찡쥐 잘 들으십시오. 你家人爱看京剧吗？除了爷爷，其他人都不是特别感兴趣。我有一张周日下午国家大剧院京剧演出的票，送给你爷爷吧。太好了，他一定会很开心的。谢谢你。不客气。问：演出是哪天的？ 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사실 찡쥐가 한 번밖에 안 나와. 2번 나오네요. 2번밖에 안 나와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자, 일단은 你家人爱看京剧吗? 라고 했어요. 너네 가족들이 이 찡쥐 보는 걸 좋아하니? 했더니 남자가 除了爷爷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예 누구죠? 할아버지. 그리고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除了 라고 했어요. 除了 뭡니까? 뭐뭐를 제외하고 누구누구를 빼고. 그럼 여기서는 할아버지를 빼고 其他人 기타 사람. 다른 사람들은 또 不是 다들 아니래. 特别感兴趣 특별히 그렇게 흥미를 느끼는 것은 아니래요. 되게 어렵게 말했네요. 사실 그럼 여기서 할아버지만 좋아해요. 그죠? 할아버지가 되게 경극을 좋아하시는구나. 여기서 하나 여담이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HSK가 이상해. 할아버지를 그렇게 경극 매니아로 만들어요? 할아버지 경극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번 달에는 할아버지가 경극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공원에서 혼자 막 경극을 연습하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럼 우린 뭐 하나 알아두죠. 예예 시환 징쥐, 예예 아이 징쥐, 예예 아이 칸 징쥐, 그죠? 할아버지 경극 이렇게. 자, 그랬더니 여자가 말을 하기를 我有一张 한 장이 있대. 뭘까? 周日下午国家大剧院京剧演出的票. 와, 되게 어렵다. 자, 일단 끝에는 표로 끝났어요. 표, 티켓입니다. 그러면 티켓은 티켓인데 무슨 티켓? 자, 한 장에 굳이 해석하실 필요는 없지만 자, 周日 뭡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 下午 오후에 国家大剧院 여러분, 경극할 때 그 극자. 그죠? 근데 그 극자 뒤에다가 장소에다 많이 쓰는 이 위엔을 붙였으니까 그러면 극원? 뭐겠어요? 극장이나 뭐 대극장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화 하는 데는 아니고요. 극을 하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하는 이 경극 연출하는 이 경극 공연 표가 있는데 送给你爷爷吧 너희 할아버지에게 드리겠다. 자, 그랬더니 남자가 말을 하기를 太好了 너무나 잘된 것 이러면서 他一定会很开心的. 자, 그가 반드시 여러분 여기서 잠깐 주의 반드시가 아니라 꼭 당연히 카이신더 되게 좋아하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시에시니 고마워요 라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경극 문제가 꽤 많이 나와요. 뭐 경극 좋아해요? 같이 보러 갈래요? 할아버지가 경극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이런 식의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경극은 꼭꼭 알아두고 가세요. 자, 그러면 제가 강조한 키워드 다시 보세요. 여러분 만리장성 뭐라고 한다? 장청.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극 징쥐. 징쥐는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중국어를 지금 배우고 있고요. 중국어에 관한 시험이지만 언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와 절대 뗄 수 없는 또 하나의 영역이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렵지 않았지요? 오늘 제가 강조했었던 어휘들 꼭꼭 기억하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경극, 그리고 만리장성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듣기 만점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4월 22일 시험 저도 볼 건데 우리 같이 잘 보도록 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파고다 강사 조아라였습니다.